안녕하세요. 파산관리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환가사건 주의사항, 보조인 내지 시청 대리인들 주의해야 될 사항 중 8번째 시간으로 이혼재산 분할 및 혼인 중 형성재산 환가 관련된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혼인 중 형성재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기여도를 심사해서 이제 해서 좀 비판이 많았는데, 현행 어떤 부별산제의 원칙을 지키고자 2020년 10월 11월 24일부로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실무 준칙을 개정해서 혼인 중 형성재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내지 명의신탁으로 이제 채무자 명의로 취득한,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고 명의신탁한 재산, 혹은 경제적 위기, 경제적 파탄 후에 배우자한테 넘기거나 배우자 명의로 몰래 취득한 재산,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개인 파산에서도 이제 환가하는 거죠. 그 외에는 별산제의 원칙을 굳건하게 지켜서 배우자 명의로 있는 거를 이제 조사를 해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봐서 환가 내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자는 그런 원칙, 그런 걸 이제 반포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동안도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해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은 일정한 기여도를 심사를 해서 이제 파산에서도 환가를 했죠. 그 이제 주로 가족 공동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가단 집안을 하나의 단체로 보는 영향이었죠. 구성원은 누구든지 너네 집안의 재산,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명의신탁은 이제 경제적 위기 시에 경제적 위기 시에 넘긴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환가는 금지한다는 게 이제 원칙이 확립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재산 분할은 여전해요. 똑같습니다. 이혼재산 분할은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이혼재산 분할을 받지 않고 이혼했을 때, 상대방 재산이 있을 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대부분 통설입니다. 다만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이제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년이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을 했다 그래도 상당성을 심사를 해서 상당한 범위 내에 분할이라면 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상당성을 초과했을 때는 또 관제인이 개입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면은 이제 위장이혼이면 면책 불허가시키고요. 위장이혼을 판단하는 법은 뭐 기지국 발신 통화 내역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 통화가 계속 이루어지면 위장이혼으로 볼 여지도 있죠. 다음에 이제 뭐 현장 방문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은 뭐, 그래서 이혼 가장 뭐 확실한 방법은 이혼하고 한 2년, 3년 지나서 주소 완전히 별개로 하고 휴대전화도 바꾸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 꼼짝없이 뭐 관제인이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재산은 지키겠죠. 이혼은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혼하고 그다음 완전히 남되는 경우도 많고요. 재산은 지킬 수는 있지만 뭔가 또 소중한 것은 잃을 수 있는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죠.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 혼인 중 형성 재산은 이제 좀 뭐 혼인 중 형성 재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과거에 평가를 좀 했지만 요즘은 거의 뭐 드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협의혼 말고 조정이혼으로도 많이 하죠. 그래서 조정이혼 같은 경우는 사실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하는데 사실 불가능할 정도죠. 재판상 이혼 마찬가지고요. 조정이혼도 재판상 이혼이죠. 그래서 이혼 재산 분할과 혼인 중 형성 재산에 대해서는 한번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